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th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품격 있는 정치 이야기 더 이설 TV. 모든 사람들이 악플 바이러스에 감염, 수많은 악플의 면역에 든 단 한 명의 가수가 살아남는다. 내 이름은 로버트 네빌. 3년째 살아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The radio drama never dies. 물려온다. 역시 IQ에서 차가네. Warning. Cutting. Coming soon. 레지던트 악플. Ghost Pictures. 오늘 중국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놀자. 그의 명성은 공자를 압도했고 맹자를 물로 보았다. 장자의 무의자 연설은 인간이 놀고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의 무의 도식설을 표절한 것이다. You study very hard. You die bad. You play very hard. You die good. 놀자 가라사대 장자가 사상가면 파리가 세다. 하지만 그는 놀고 먹느라 단 한 권의 저서도 남기지 않았기에 그의 사상은 훗날 제자인 먹자, 자자, 하자에 의해 집대성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놀경이다. 놀자의 34대 계승자, 놀교 교주 신해철이 전하는 주옥 같은 이야기. 놀경. 도서출판 유영원. 아마도 양희은의 목소리를 익히 알려진 아침 이슬을 통해서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양희은의 이 음성은 아주 힘있는 노랫말 가사를 정말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런 목소리와 그 뭔가의 그 신념과 번쩍이는 눈빛에 참 약간은 여장부 이미지에 플러스 이런 이미지의 느낌으로 표현하실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양희은이라는 아티스트를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알고 계신다라면은 정말 양희은이라는 아티스트를 잘못 알고
계신다라고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희은이 김연아임과 동시에 소녀시대였고 그 유관순이었던 그 시대에 남성들이 원하는 여성상, 그런 여성상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구태의연하지만 남성으로서의 권위와 가부장으로서의 그 권위를 버리지 못하는 사회가 자리 잡고는 있었으나 그 당시에 그렇게 거칠거나 전투적이거나 하지는 않지만 비굴하지도 않으며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도 상냥하고 누이와도 같은 그런 상냥한 목소리, 여인으로서는 약간 수줍으면서 살짝 부끄러운 듯한 그런 목소리, 우리의 그러한 목소리, 우리 어머니에게서도 느껴지는 힘있고 단호한 어조를 끊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조를, 그러한 면에서 그 당시에 원했던, 시대가 원했던 가장 완벽한 연인임과 동시에 누이 동생임과 동시에 누님임과의 동시에, 그리고 여성세님과 동시에 어머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이미지가 겹치면 그 사람에게는 마력의 이미지가 생깁니다. 지금 들으실 곡들은 양희은의 목소리 중에서 소녀틱한 목소리와 수줍은 듯한 목소리와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상냥하면서 그리고 그 몇몇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만 보여주지 않는 그 양희은의 긴 경력 속에서 표현되지 않는 몇 개의 노래들 속에서 아침 이슬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르고, 이 이미지를 알고 있어야만이 아침 이슬에 대한 울림, 그 울림이 무엇인지 진정한 의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 안에서 평소와 다르지 않는 바느질을 하던 우리 어머니, 학교에서 다녀왔던 우리 이렇게 했던 우리 누이가 정말 드물게도 나에게도 네가 생각하는 옳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꿈꾸는 지상에 대해서 조용조용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느낌, 발그레 모드에서 우리 누님 이럴 때가 예쁘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너무 말이 기네요.
무게 메마른 나의 입술 차가운 내 눈길에 얼어붙 네, 양희은은 포크송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중음악 전체에 인기를 누렸던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했습니다. 많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 그런 음악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자존심과 영혼의 울림이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유행가들의 속성에서는 나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전에 만났던 그러한 곡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물론 양희은의 목소리는 상냥하고 의외로 쑥스러워하는 연인으로서의 속성의 목소리를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심지어 그런 연인과 그런 아내와도 평상시에는 친구로서 인간으로서 지내게 되는 삶이 더 많지 늘 주변에 핑크로 채색이 돼서 지내는 우리 주변에 음악하는 사람들 그런 캐릭터들을 보고 있노라면은 너무도 핑크색으로 도배가 된 세상에서 그러한 세계에서 아름답고 훌륭한 여성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핑크 사이에서 우리의 영혼들이 질식해 버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있을 때에 김민석이라는 한 사람도 한 남성으로서 남동생으로서 평상시에는 정치인이 아닌 우리 주변에 항상 머물고 있는 친구로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정치를 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한 정치의 모습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치인들에게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핑크색을 칠하고 도배가 되게 한 세계에서 한 사람의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그들의 영혼들을 질식해버리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민석은 물론 때로는 늠름하고 의젓하고 씩씩한 청년이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되어 김대중 대통령을 보좌하게 되고 김대중 대통령의 대통령 전략을 짜게 되고 또한 동시에 이어졌던 정권인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대국민 경선이라는 전략적 과제를 해결한 정책 전문가로서 또한 후단협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단일화라는 것을 최초로 우리 정치에 도입한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김민기와 양희은이 김민석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한 그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김민석 의원에 대해 여러 가지 오해가 있고 안 좋은 감정이 있으실 거라는 것을 물론 잘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분들에 대해서 반박할 생각도 없고요.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함께 살던 시대를 풍미해 보고자 이러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색깔들을 버리고 한 개인의 김민석이라는 사람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개인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정당의 수석 보좌관이면서도 수석 정책 전략가였던 김민석.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뜨겁게 젊은 시절에 민주당의 온 힘과 전략을 다 바쳤던 김민석입니다. 당시의 단일화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새천년 민주당의 노무현 대선 캠프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는 사람을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하였다라는 말들부터 시작을 해서 참으로 많은 상황과 우연이 겹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후보는 대선 후보의 60%가 넘는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중의 선택을 받은 대선 후보임에도 불구하고요. 여러 가지 악재적인 소문에 의해서 그러한 지지율은 20%대까지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상대방 후보인 이회창 후보에게 검찰 정부에게 밀리게 되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노무현 캠프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러한 고비에서 어떠한 의견도 세울 만한 전략과 정책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젊은 시절의 김민석 의원은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여러 양서를 읽고 지식을 쌓고 김대중 대통령께 배웠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응용하고 변형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진 단일화라는 것을 계획을 합니다. 지금은 정치인들끼리 합쳐지고 병합하는 단일화가 일상화되어 있지만요. 당시에는 단일화라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 후보와 나와 경쟁이 되는 후보와 함께 뜻을 하나로 모아서 한 사람에게 영예를 모아준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고 그 과정에서는 참모진들의 여러 가지 정책적 실천과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두뇌 플레이가 함께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최초로 만들었던 사람이 김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후단협,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후단협이죠. 단일화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으로서 젊은 시절부터 당시에도 젊은 나이였지만은 30대를 보내고 40대를 앞세우는 김민석 의원으로서는 굳이 상대방 정당, 단일화하는 정당으로 넘어갈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노무현 후보와 충분히 상의하고 자신의 생각이 아닌 슬픈 일이지만 상대방 후보 측에서는 한마디로 인지를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론 조작이라든지 계획적인 세력이 움직인다라는 소문이 2002년 선거 캠프 당시에도 돌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후보는 물론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희들 쪽에서 믿을 만한 수석 보좌관을 보내든지 단일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언제든지 또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믿지 못한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여론조사 방법도 너희들에 맞춰서 실행을 하였고 단일화도 너희들이 먼저 말을 해서 했지만은 또 언제 어떻게 변경되는 방법에서 적응을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 상황에서는 너네 편 쪽에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라 라는 것이 그들의 제시 조건이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노무현 후보는 당시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단일화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상황에서는 절대절명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었고,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던 젊은 시절의 김민석 후보는 충분한 상의 끝에 자신이 목에 칼을 두르고 상대방 후보에게 넘어간다라고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민주당 정치에서 혼신의 힘을 다했던 그는 민주당을 벗어나고 어떠한 정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벗어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아직도 겸손하게도 국민을 믿지 못해서 당신이 실패한 것이었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 젊은 김민석 의원은 아주 힘든 고난의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걔는 어떠한 명예와 영예도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매장될 수 있는 결정이었던 것이지요. 외연확장이라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하십니다. 외연확장이라는 사자 용어는 없습니다. 외연과 확장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그 말은 흔히 철새 의원들, 철새 정치인들, 왔다 갔다 하는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실 것입니다. 저는 외연확장이라는 말을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을 버리고 당의 큰 대의를 위해서 노무현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는 배신자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20년이 넘은 지금까지 그러한 멍해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의원들 누구도 편이 돼주지 않는 상황이지요. 김민석 의원을 저는 편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걸어왔던 삶, 저라도 그렇게 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판단은 아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정치는 재평가되고 역사도 재평가됩니다. 한 의원이 개인적으로 내려졌던 개인적 판단과 결정들을 한 사람만 보시고 너무 핑크빛으로 칠한 세상에서 한 의원의 결과물만 가지고 보실 것이 아니라 장래적으로 보았을 때 무엇이 더 이득이 되고 무엇이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은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러한 방송을 통해서 저에게도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애를 대신해서 말할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저는 비록 어떤 분은 말씀하십니다. 듣보잡 유튜브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를 가르치는 유튜브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제가 영향력이 없다 보니 저의 영상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발췌해서 당신들의 방송에서 많은 방송을 하시는 것도 보았고요. 그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 이 부분에서 허용치가 넘어선다라고 하면은 함께 정당을 지지한다라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지지하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비방하고 상대를 모순적인 자기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해관계가 없다 하면은 한 면만 보고 해석하는 뉴스 기사 몇 가지만 보고 해석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 의원은 조국혁신당에 12석을 늘리고 뭐 10석으로 미만으로 하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당시에 범진보연합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함께하였던 신장식 의원께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터뷰를 언론과 했기 때문에 소문은 신장식 의원이라는 사람보다는 김민석 의원이라는 사람에게 이 배신자라는 프레임으로 그들과 함께 흔들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언론들은 그런 타이핑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노무현 정권을 흔들었던 사람들,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불만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이어져서 내려왔던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항상 흔들리고 그러한 기사 속에서 참과 진실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양갈래로 갈라져서 싸워야 하는지 저는 그 점이 너무 속상할 뿐이고요. 오늘 제가 드리는 방송, 이틀 전에 드렸던 김민기 선생님과의 방송은 대본을 하나도 쓰지를 못했습니다. 김민기 선생님과는 저는 오래된 인연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돌아가신 곳에도 가지는 못했어야 하지만 살고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네가 뭐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그렇게 못 갔냐, 그렇게 소중한 인연이었으면 가야지. 선생님께는 저는 지나가는 100명 중 1명이니까요. 하지만 많이 이뻐해 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본의 아니게 연기자라는 생활을 들었으면서 저는 그 어렸을 때 갔던 카메라 렌즈가 너무나 무서웠고, 그랬던 상황에서 저를 무릎에 앉혀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셨던 분이었고, 2000년도 마지막에 함께했던 지하철 1호선이라는 데에서는 황정민 선생님과 같은 대선배님들도 계시지만은 저는 연기를 안 합니다. 제가 제 직업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운이 좋아서 4살, 5살 때부터 아역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저에게 와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배우라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선생님의 연기 연습실은 제 연기 연습실이었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방송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목소리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분의 삶을 생각을 해보니 김민석과도 연관이 있었고, 그분도 그 당시에 그분의 노래를 들으셨던 것이었고 양희은의 노래를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저 나름대로 영상을 만들고 준비했습니다. 듣기 불편하셨다면은 용서드립니다. 저는 지금 평범한 일상을 일반인으로서 먹고 살기 바쁜 그냥 그런 듣보잡 유튜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도 정치인도 신념을 갖고 활동을 합니다. 저는 지금 연예인도 아니지만 연예인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요. 대중들에게 관심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지금의 외모는 뭐 그렇게 뛰어나거나 훌륭한 얼굴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나름 꽃미모였다고는 하는데 사람이 살면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 얼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낳아주신 부모님은 좋게 낳아주셨지만은 제 얼굴은 너무나도 차디찬 얼굴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 저에게 뜨거운 감정을 주었던 이재명 대표님을 연임으로 해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도와주셔야지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연희물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님께 어깨에 짐을 얹어 주었다라고 하면은 시그널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그분에게 넓게 힘을 덜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걸어갑니다. 십자가의 길에 대한 고난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요즘은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그 무게를 짊어질 수 있고 같이 함께 가야지만이 진정한 저는 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못 박힌 거를 나의 잘못이 하나가 고쳐지고 악습이 고쳐질 때마다 나로 인해서 희생된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혀있는 못을 하나씩 빼고 나의 이러한 행실이 옳은 행실을 할 때마다 예수님 어깨에 짊어지는 십자가를 같이 지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사의 언어를 알아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직장 생활을 잘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조선시대에 이방원은 자신의 권력을 놓기 싫어서 이 신하들이 자신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흐지부지하고 이런 계획하는 이런 정책들이 흐지부지하게 진행이 될 때마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죽고 자기 아들을 빨리 세워야 하는데 자기가 죽지 못한다. 내가 언제쯤 내려가는 것이 좋겠냐라는 방법을 의논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제일 잘 알아들었던 신하들은 살아남았고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 신하는 반역이라는 이유로 잘랐다라고 합니다. 상사의 말, 뒷말에 숨어있는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말합니다. 말할 수 없으면 침묵하라고. 그 말뜻이 사실 여기에는 적용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말의 뜻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언어 자체로만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려보고자 합니다. 정확하게 모르시면은 침묵하시라. 혼돈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혼선을 빚는 것보다는 침묵이 낫다. 침묵도 언어이고 침묵도 말이다. 대중에게 사랑을 받고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슈퍼챗들을 받는 이런 채널들을 봅니다. 그러한 채널들을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불법적인 것이죠.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 자신이 받은 슈퍼챗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이불 몇 장 사가지고 몇백 장? 뭐 몇천 장이라고 칩시다. 고작 그거 사갖고 절에 돌리고 탈북민한테 돌리는 거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대중한테 사랑을 받은 슈퍼챗, 후원 계좌로 받은 돈,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자신의 수입이니까요.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저는 더 크게 베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유튜브 콘텐츠 같은 경우는 구독자 수가 30만이 넘으면 자체 검증을 한다라고 합니다. 정치평론, 정치시사 관련 유튜버들은 30만이 넘든 40만이 넘든 자체 평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수박 유튜브 채널, 뭐 이런 것들을 진정으로 걸러내고 싶으시다면요. 우리부터
30만 이상 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채널부터 자체 검증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무엇을 했고, 그 채널이 과거에 어떤 것을 했고, 어떤 것으로 전향을 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역사성은 대부분은 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은 소비자임과 동시에 생산자라고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저처럼 유튜브 채널을 하나씩 개설하셔서 채널 운영자도 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급적 많은 채널이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신생 채널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의견을 다양하게 교류를 하면서 굳이 만남이라는 인연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방송을 보고 그 사람의 의견을 알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그것 역시 교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박 의원만 제거할 것이 아니다. 30만 이상 되는 유튜브 시사 정치 관련 채널에서도 자체적 검증이 필요하다. 다른 컨텐츠는 다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치 관련 시사만 보셔서 보실 수도 있고 안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채널, 오킹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저는 그 채널을 보고 많이 힐링을 하거든요. 그냥 생각 없이 잘 넘어가는 채널이에요. 근데 다 자체적으로 검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채널이 100만까지 가기 전에 미연의 방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락 채널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 그래서 버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체적 검증해주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유튜버도 해야 된다라는 시점이 이제 도달하였다. 말이 잠깐 꼬였는데요. 했으면 합니다.